혹시 마음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나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 모를 그 일이 유독 내 마음속에서는 낡은 필름처럼 밤마다 되감기되며 나를 괴롭힙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이불을 걷어차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용서라고 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 하는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것을 인생의 큰 숙제라고 여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종교의 힘을 빌리거나 세월의 힘에 기대어 타인을 용서하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당신이 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가장 지독한 원수가 사실은 남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운 일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100세까지 쏙쏙 100세 쏙쏙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숙제,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 길을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시며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더 좋은 옷 한 벌, 더 맛있는 반찬 하나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 찢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과거 사업 실패로 가족들을 고생시켰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죄인처럼 살아가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께 모질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평생을 자책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괜찮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다, 그럴 수도 있었다고 말해주지만 정작 나 자신만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것일까요? 첫째, 완벽주의라는 덫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그려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회가 혹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좋은 부모였어야 했는데, 나는 더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나는 더 성실한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완벽함을 과거의 나에게 요구하며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식,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통제감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려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조차도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반복하며 마치 과거를 다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만약이라는 생각의 늪에 빠져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달콤한 착각을 먹고 자라나는 독버섯과도 같습니다. 셋째, 죄책감이라는 익숙한 감옥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벌을 받는 모습을 통해 최소한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자기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고통스럽지만 그 익숙한 고통의 감옥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삶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만성적인 죄책감과 후회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계속해서 높게 유지시킵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교란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우울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심장병이나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칭찬이나 애정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해도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밀어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행복해져서는 안 돼라는 무의식적인 생각 때문에 다가오는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남은 인생마저 불행의 그림자로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용서라고 하면 과거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거나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과거의 내 잘못과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때 나는 어리석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용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 상황 속에 불완전했던 나를 지금의 내가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의 나도 그것이 최선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 그리고 이 모든 세월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서툴기만 했던 20대, 30대, 40대의 나를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은 얼마나 불공평한 재판입니까? 마치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의 수학 시험지를 보며 이것도 못 푸느냐? 고 호통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내가 가진 정보와 경험의 한계 안에서 나름대로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비록 좋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의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어리석었던 젊음 그 자체만큼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는 두 번째 단계는 그 뼈아픈 실패를 더 이상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값비싼 교훈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로 큰 돈을 잃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는 무능한 실패자야 라는 자책의 이야기 대신 그 실패 덕분에 나는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알았고 사람 보는 눈도 생겼으며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지.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생 수업료였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써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이 후회된다면 나는 나쁜 부모였어라는 괴로운 이야기 대신 그때의 미안함과 후회가 있었기에 나는 지금 손주들에게는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구나. 나의 실수가 더 나은 어른이 될 기회를 주었구나. 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후회 속에는 반드시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찾아내어 물을 주고 싹을 틔울 때 과거의 상처는 비로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납덩이 같았던 과거를 황금으로 바꾸는 마음의 연금술 말입니다. 자, 이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과 화해하는 구체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거의 나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그 시절의 나에게 지금의 당신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손주에게 쓰듯이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나 자신아.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입니다. 후회스러웠던 그 시절, 그 상황에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 나마저도 너를 비난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하지만 그게 너의 최선이었음을 이제는 안다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내가 너를 온전히 용서한다. 그리고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나의 변호사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재판정에 선 피고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검사는 당신의 잘못을 신랄하게 공격할 겁니다. 피고인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이때 당신을 변호하는 유일한 변호사가 되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하고 나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고 옹호하는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아는 것이 없었는지를 최대한 상세하게 변호해 주십시오. 이 과정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후회스러운 기억들과 스스로를 향한 비난의 말들을 종이에 남김없이 모두 적어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아주 잘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혹은 안전한 장소에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종이가 타서 재가 되고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과거는 나를 떠나갔다. 나는 자유롭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 하나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숙제, 자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한 당신은 평생 과거라는 감옥의 죄수이자 동시에 간수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치열하게 살아오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당신의 모든 과거를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오늘 밤 과거의 나에게 따뜻한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고 나와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은 인생의 햇살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백세 쏙쏙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깃든 모든 상처가 아름다운 지혜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세 쏙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